반갑습니다. 영문과 남호성입니다. 네, 이름을 저희가 흐름으로 지었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LLM 있으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저희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름이 구름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름 따라서 했습니다. 네, 구름 이름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흐름 이렇게 HU는 휴머니티니까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누가 허름하다. 아니 그거 아니다. 우리는 흐름을 읽는다 해서 너무 좋게 처음 이제 이 이름으로 해봤습니다. 참가한 저희 학생들입니다. 30명의 학생들 같이 만들었고요. 전부 학부 학생들입니다. 왜 이걸 하게 됐는가? 뭐 LLM 하는 이유는 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유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존의 GPT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저로서 쓰는 게 충분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직접 메이커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 확신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확신이 드냐면 제가 경험적으로도 있지만 그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 왜 여기가 잠깐만요. 자막이 나오지? 자막 껐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텔리전스 부분이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티피셜이니까 사람 같은 로봇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람 같은 로봇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연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걸 만든다면 저는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첫 발걸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누가 했는가? 교수님들이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격려만 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30여 명의 학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이름에도 아까 리스트 올라가는 것도 이제 보셨지만 우리 학부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게 저는 제일 자랑스럽고 소위 말하는 요즘 제일 핫한 LLM을 엔드투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다 해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문계에서 어떤 문과 대학에서 이걸 했는가 하면 기록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구름이나 일반적인 그런 LLM들은 좀 일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썼지만 저희는 이제 첫 시작으로 우리 인문학 데이터들을 많이 한번 써보도록 하고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그냥 이게 데이터를 쓴다는 게 그냥 어디다 쑤셔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제대로 검수를 하고 그냥 있는 대로 텍스트 끌고 가지고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악마들이 이리저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마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인문학을 한 친구들이 한 사람들이 그 악마를 더 잡아내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자동 작업도 하고 코딩을 해서 자동 작업도 하고 수작업도 해서 다 협업으로 해서 집단 지성으로 해서 했습니다. 한국어 위키데이터도 썼고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컴퓨터 리소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은 일단락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그 KCI 15개 분야에 한 1600여 편 했고 한 100여 편은 지금 탈락을 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신문 크롤링을 해서 다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데이터들을 이제 잘 정제를 했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름은 저렇게 흐름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라마라는 게 아까 이민석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메타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은 정도가 한 10조 이상 그냥 그 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하늘에 펑 던져버렸어요. 아무나 써라 이러면서.
오픈 AI는 이걸 완전 상업화해서 썼지만 메타는 이제 완전 공개형으로 해서 또 다른 나중에 후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완전 공개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10조, 20조 단위고 30조 단위고.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소위 말하는 GPT를 만들겠다는 네이버가 1조를 안 썼습니다. 근데 1조 가까이 썼죠. 1조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쓰고 지금 뭘 했느냐? 한 거는 있죠. 들어가서 보면 GPT에서 아니면 다른 것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공개형으로 오픈 소스 라마,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다는 걸 라마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3.1 버전으로 지금 3.2가 나왔는데요. 3.1로 우리 할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데이터 모으는데 2, 3개월 걸렸고 지금 훈련 돌리는데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많이 쓰인다는데 어디서 했느냐? 저희가 컴퓨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컴퓨터가 없었으면 그냥 포기할 뻔했는데 광주 데이터 A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 말하는 A100, H100 이런 거를 4대를 우리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돌렸고 저희는 아까 SLM 좀 작은 랭귀지 모델이 아닌 큰 걸로 했습니다. 이왕 할 거 큰 걸로 하자. 우리 돈도 아닌데 그냥 해가지고 70B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거를 만들 때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민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프리트레이닝 이건 뭐냐면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입을 그냥 야불야불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야불야불 한국어 잘하게 처음에 입 풀어주고 두 번째 파인 튜닝해서 입만 야불야불 한다고 해서 야불야불하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데이터 들어갑니다. 아까 했던 데이터들 거의 다 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질문이 이제 일문학 관련되는 건데요. 아마 맞죠? 정병훈 선생님 맞죠? 이거 일문학 관련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답변들이 나왔고 그런 답변들이 어떤 이제 아까 논문들을 참조를 했는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백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페인어 쪽에서 여기 언어학입니다. 통사론이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데이터를 리트리브를 해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현재 분사를 뭐 잘 하는 맞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했는지 논문에서 이렇게 트래킹도 다 됩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또 특징적인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국어학인가요? 고전 국어학인가요? 자, 보면 다음 모음중 15세기와 비교하여 가장 큰 음가 변화를 겪은 뭐뭐를 해라 이러면 뭐 아레아 쪽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혹시 고전 문학 하십니까? 예, 맞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논문이 있고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요거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비주얼라이즈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보셨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와 하는 게 제대로 안 됩니다. 데모의 저주라고 해서 제대로 안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과감하게 이걸 한번 해보려고 완전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아까 이민석 교수님이 보여주신 거는 음성의 인식 부분과 음성의 합성 부분이 실시간으로 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셨고 음성이 실제 들어가고 실제 나오는 거가 거기서 이제 더빙을 입히신 건데 그 부분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여기에 저희 모드에 보이스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걸 적용을 하고 그러면 뭐 마이크를 allow 하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제가 질문을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시가 없으니까 감진 어사 제도가 19세기에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가? 감진어사 제도는 19세기에 중단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관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면서 감진어사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추가 공물이 필요한 감진어사 파견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경도의 경제성장과 교재창의 설치로 인해 진곡 확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감진어사의 역할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감진어사는 더 이상 파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챗GPT에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면 못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또 있을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는 전통적인 한문학 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최근에는 디지털 임무 교육을 도입하여 현대적 교육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한문학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강의를 개설하여 한문학 자료의 데이터 처리 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문학과는 교직 과정을 통해 한문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 과정 운영에 있어 사범대학 교직팀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자, 이 데이터 이게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이런 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께 들어간 거고 어떤 면에서 지금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솔직하게 데이터가 넣어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고 필요한 분야가 있거나 필요한 뭐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우리 정제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비기닝부터 엔드까지 다 할 수 있는 우리 문과대 학생들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허도 낼 거고 사업체도 만들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커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